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손톱을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손톱이 사실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작은 의사라는 거 아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만난 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톱이 이상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손톱만 보고도 제 몸 상태를 다 맞추시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먼저 거울 앞에서 두 손을 펼쳐보세요. 손톱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색깔은 어떤가요? 모양은 어떤가요? 표면은 매끄러운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손톱 색깔 변화예요. 건강한 손톱은 연한 분홍색을 띠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손톱이 파랗게 변했다면 어떨까요? 이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혈액순환이 젊을 때보다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손톱이 파래진다면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추운 곳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파래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파란색이라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보통 곰팡이 감염이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손톱 색깔 변화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두 번째 신호는 손톱 모양의 변화예요. 숟가락처럼 움푹 들어간 모양이 되었다면 이건 철분 부족을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손톱이 얇아지고 움푹 들어가게 돼요. 철분 부족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시금치간 쇠고기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돼요. 하지만 갑자기 손톱 모양이 변했다면 빈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손톱이 너무 둥글게 구부러져서 마치 새의 발톱같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폐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신호는 손톱 표면의 변화예요. 건강한 손톱은 매끄러워야 하는데 세로로 줄이 생기거나 가로로 홈이 파인다면 몸에서 뭔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세로줄이 생기는 건 보통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갑자기 굵은 세로줄이 생겼다면 영양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요. 가로줄이나 가로홈은 더 주의해서 봐야 해요. 이건 보통 심한 스트레스나 영양 부족 또는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손톱이 자라는 속도로 봤을 때 언제쯤 몸에 무리가 있었는지도 추정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손톱 주변 피부의 변화예요. 손톱 뿌리 부분에 하얀 반달 모양 보이시죠? 이걸 조갑 반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크거나 아예 안 보인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 적당한 크기의 반달이 보여야 해요. 만약 이 반달이 너무 크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아예 안 보인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손톱 주변이 자주 붓거나 아프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손톱 주변 감염을 조심하셔야 해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신호는 손톱이 부러지거나 갈라지는 현상이에요. 손톱이 자주 부러진다면 칼슘이나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또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유, 치즈, 멸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계란, 생선, 콩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보세요. 비타민 D도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니까 햇볕도 적당히 쬐시고요. 손톱이 층층이 갈라지는 것도 영양 부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비오틴이라는 비타민 B가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견과류나 달걀 노른자에 비오틴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손톱 성장 속도의 변화예요. 평소보다 손톱이 너무 빨리 자라거나 너무 느리게 자란다면 몸의 신진대사에 변화가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보통 건강한 성인의 손톱은 한 달에 3mm 정도 자라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빨리 자라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느리게 자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손톱이 느리게 자라는 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면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 신호는 손톱에 생기는 점이나 선이에요. 갑자기 검은 선이나 점이 생겼다면 주의해서 봐야 해요. 대부분은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 때로는 피부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에 생긴 검은 선은 더욱 주의해서 봐야 해요. 이런 게 생기면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하얀 점이 생기는 건 보통 외상이나 영양 부족 때문이에요. 아연이 부족할 때 하얀 점이 생길 수 있어요. 굴, 호박씨, 견과류 등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영양을 보충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손톱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해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드세요. 특히 비오틴, 아연, 철분, 칼슘은 손톱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손톱을 너무 짧게 깎거나 큐티클을 함부로 뜯지 마세요.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손톱을 깎을 때는 일직선으로 깎고 모서리는 살짝 둥글게 다듬어 주세요. 매니큐어나 네일아트를 하시는 분들은 손톱이 숨 쉴 수 있도록 가끔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로 두세요. 너무 자주 매니큐어를 바르고 지우는 것도 손톱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손을 자주 씻으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씻고 나서는 핸드크림을 발라서 건조하지 않게 해주세요. 장갑 착용도 중요해요.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 화학세제가 직접 손에 닿지 않도록 장갑을 끼세요. 추운 날씨에도 장갑을 껴서 손톱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사지도 도움이 돼요. 손톱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건강한 손톱이 자랄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손톱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손톱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해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손톱 변화가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몸 전체의 상태를 점검하시면 손톱 건강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고치세요. 이런 습관은 손톱 모양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도 높여요. 대신 스트레스볼을 쥐거나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여러분, 손톱은 정말 놀라운 건강 지표예요. 매일 보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손톱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큰 병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손톱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잘 읽어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건강한 손톱을 위해서 오늘부터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적당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손톱을 가지시길 바라요. 손톱만 봐도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